아들이 공동명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입의 크로싱 스테이트멘트 상에 아들의 이름도 되고 어머니 이름도 됩니다. 두 분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다 들어가죠. 그럼 이 크로싱 스테이트멘트가 IRS로 가게 됩니다. IRS에 볼 때 아들이 콜로라도에서는 재산이 없다가 워싱턴 스테이트 와서 재산을 취득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놓으면은 SSI와 메디케이드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상담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사는 엄마인데 45살 먹은 아들이 오래전에 영구 장애인 SSD 판정을 받고 SSI와 SSDI를 받고 있으며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워싱턴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에 아들의 각종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싶고요. 이사할 때 집을 사서 아들과 공동 명의로 매입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45살 먹은 아들이 그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영구 장애인 허가를 받았구만요. 네. 싱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허가가 나올 때는 보통 두 가지 혜택 중에 한 가지를 받습니다. 먼저는 SSI를 받으면서 SSI는 생활보조금이죠.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즉시받고 아니면은 SSDI,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인슈런스입니다. 그거는 생활보조금이 SSI처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에 의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디세빌리티 베네핏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SSDI인데 SSDI를 받으면은 메디케어를 받습니다. 네. 메디케어는 24개월 후에 받게 되죠. 또는 SSI와 SSDI도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SSI나 또는 SSDI를 받게 되는데 SSD가 허가되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일을 해서 크레딧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연령별로 그 자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26세 이하일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6 크레딧이 있어야만이 SSDI를 받습니다. 근데 6 크레딧이면 1년 반 일을 했어야 되죠. 그게 미달되면은 SSI하고 메디케이드를 받습니다. 즉시 받죠. 그 다음에 이제 31살 이하일 경우에는 18 크레딧, 4년 반이죠.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세 미만일 경우에는 20 크레딧, 20 크레딧이면 5년 동안 일을 했어야만이 SSDI를 받습니다. 근데 그 미만이면은 연령별로에 거기에 미달이 되면은 모두가 다 SSI하고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어서 일을 하다가 일할 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충족이 되는데 그래서 SSDI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되는데 일을 적게 해가지고 텍스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SDI가 적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액수가 페더럴 포버티 미만, 한 달에 지금 개인일 경우에 1255불이죠. 그 미만일 경우에는 SSI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SSI도 받고 SSDI도 받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콜로라도에 사는 이 45살 먹은 아드님은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를 받고 있으면서 SSI와 SSDI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은 메디케이드도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죠. 워싱턴 스테이트 가면은 스테이트에 따라서 SSI의 자격이나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SSDI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에 관련되는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스테이트를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SSI는 이분은 이제 콜로라도에서 SSI를 받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스테이트를 가더라도 SSI 자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SSI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액수가 스테이트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SSI도 받고 SSDI도 받게 될 겁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가도요. 뉴저지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소셜 시큐리티에 가서 SSDI와 메디케어에 대한 주소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SSI를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SSI, SSDI가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워싱턴 스테이트 가서 집을 구매를 하겠다고 그랬네요. 어머니가 코로나에서 자택에 산다고 했으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팔고 워싱턴 스테이트로 가서 집을 또 살 때 아들 명의로 같이 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코로나에 살 때는 아들이 같은 공동명의로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워싱턴 스테이트 가서 아들이 공동명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집을 매입을 할 때 마지막 크로싱을 하잖아요. 매입에 크로싱을 할 때 크로싱 스테이트멘트를 작성하잖아요. 네. 크로싱 스테이트멘트 상에 아들의 이름도 되고 어머니 이름도 됩니다. 두 분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다 들어가죠. 그럼 이 크로싱 스테이트멘트가 IRS로 가게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IRS 가서 IRS에 볼 때 아들이 콜로라도에서는 재산이 없다가 워싱턴 스테이트 와서 재산을 취득한 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취득한 자산, 에셋이 SSI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놓으면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SSI와 메디케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은 그 워싱턴 스테이트의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굳이 코오너십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크로싱한 다음에 아들 DD에 이름만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름을 올리지 않고 코오너가 안 되더라도 엄마가 유산서를 남기면 됩니다. 우일이라고 그러죠. 예. 우일에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아들에게 준다고 하는 걸 남겨놓으면은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마 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아들에 대한 노후 문제를 장래 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현지의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콜로라도에 사는 분의 상담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AWCA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요.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에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